한 가지 제가 고해성사 할 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동입니다. 저희 채널이 드디어 2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동안 정말 저 혼자서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 채널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맞나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어떻게 멱살을 잡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제가 실버 버튼까지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만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이런 Q&A 영상을 제가 만들고 싶어가지고 사전에 게시물에다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았었어요. 약 한 달 정도 받았었고 한 40-50개 정도의 질문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궁금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지를 조금 뽑아서 정리를 해왔는데 이 질문이 많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게 뽑혀가지고 제가 노안이 와서 글자가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트루크 디지시 이즐레딘 미, 제가 제대로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해석을 하면 터키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있다면 제일 재미있었던 작품은 무엇이었나요? 터키 드라마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저는 일단 드라마 자체를 잘 안 봐요. 원래는 한국 드라마도 잘 안 봐서 굉장히 유명한 한국 드라마들을 저는 거의 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도 관심이 별로 없는데 터키 드라마 더욱더 관심이 잘 없겠죠. 그나마 아일라라는 영화를 최근에 한번 본 적은 있어요. 그게 저의 첫 터키 영화였습니다. 일단 아일라 자체는 굉장히 감명 깊게 봤고 거기다 고정도 굉장히 잘하셨고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력이나 연출 하여튼 뭔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수준 이상이어서 다른 터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 보고는 싶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거는 추천해 주시면 제가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질문, 이건 좀 비슷한 질문이 많았는데 터키 컨텐츠 아티스트 노래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리고 터키 음악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 이런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터키 음악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었어요. 저는 어느 날 댓글에 매니페스트를 추천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리액션 영상을 선정할 때 약간의 사전 조사를 해보는데 그때 굉장히 저의 구미를 확 끌었어요. 이 매니페스트라는 그룹이 이 그룹은 정말 리액션 찍어보고 싶다 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터키 가수를 접하게 되었고 터키 음악을 매니페스트로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들었던 노래는 스냅이었고요. 이게 제가 카드가 걸어질지 모르겠는데 한번 카드를 걸어놔 볼 테니까 보실 분들은 한번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리액션 영상 외에 평소에 즐겨 듣는 터키 노래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노래인가요? 사실 제가 다양한 음악들을 접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치만 그 중에서 제가 즐겨 듣는 음악은 취향이 굉장히 확고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즐겨 듣는 터키 음악은 유일하게 매니페스트랑 그 망가라는 밴드를 제가 한번 리액션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노래도 정말 제 취향이었어요. 그래서 그 음악을 좀 가끔씩 듣는 편이에요. 다음 질문. 요건 좀 약간 신박한 질문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재채기를 하는 사람을 못 본 척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으세요 같은 표현이 없죠. 이건 순전히 존중의 표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영어권에서는 이 bless you라고 말을 해주는 문화가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터키에도 이게 있나 봐요. 이런 질문을 해주신 거 보면 있는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이런 생리 현상 등으로 시선이 집중되는 것 자체를
터키를 좀 본인이 당사자가 부끄럽거나 민망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관심을 주지 않고 민망함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상황을 넘기도록 일종의 배려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렇게 재채기를 하고 나서 bless you라고 말해주는 게 더 신기했어. 그리고 다음 질문. 터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리액션을 찍기 전까지는 터키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는 거라고는 전쟁 때 지원을 많이 해줘서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형제의 나라로라고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는 음식이라고 해봐야 케밥 이런 거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리액션을 찍다 보니까 정말로 실제로도 제가 그 매니페스트라는 그룹을 정말로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터키에도 관심이 생기기도 해가지고 이제 책을 사서 읽기도 하고 터키어 공부를 실제로도 하고 있거든요. 그 제가 의외로 놀랬던 거는 터키가 튀르키예죠. 이게 터키가 너무 입에 붙었어. 그 튀르키예 지역 특성상 굉장히 많은 나라와의 교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뭔가 역사라든지 문화의 깊이가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뭔가 터키 문화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뭔가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더 좀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은 게 있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컨텐츠를 찍으러 다니면서 터키 음식을 좀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런 식당에 가서 먹는 컨텐츠도 좀 찍어봤는데 물론 한국에서 파는 터키 음식이 좀 한국의 입맛에 약간 맞춰서 변형이 된 거겠지만 한국인들 입맛에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터키에 가서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외모는 좀 다르지만 많이 닮은 나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가 지금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여건만 된다면은 당장 터키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직접 몸으로 겪어보고 싶어요. 간다면은 내년쯤에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진짜 의외였던 건 디저트가 굉장히 달아서 의외였습니다. 일단 저는 단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그렇게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음식은 굉장히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요 짧은 거 질문 읽어보고 싶다. 튀르키예 겔메이 듀슈뉴요르 무스느즈. 내가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터키에 오실 계획이 있냐 이런 질문을 또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방금 전에 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너무나 터키에 가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결혼을 안 한 혼자였다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짐 싸들고 터키 날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가정도 있고 본업도 있기 때문에 아마 간다면 내년쯤에 한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최대한 남편을 꼬드기고 있습니다. 남편이 허락해줘야 제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터키를 방문을 한다면 어느 도시에 방문하고 싶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솔직히 제가 터키의 도시를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동안 접했던 도시들 중에서는 이스탄불과 그 카파도키아를 꼭 가보고 싶어요. 풍선 열기구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보면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인스타를 통해 알게 된 도시인데 안탈리아라는 도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세상이 너무 예쁜 거야.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거기도 꼭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질문. 당신은 어떤 매니페스트 스타일의 여성과 가장 닮았으며 현재 당신에게 가장 매력적인 여성은 누구인가요? 저랑 비슷한 스타일의 멤버는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개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무난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닮은 사람은 없는데 굳이 거기서 뽑으라면은 제이넵? 왜냐면 일단 내가 봐온 제이넵은 좀 약간 보이시한 스타일에 좀 굉장히 성격이 털털해 보여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최애가 제가 제이넵이기도 해서 뽑은 것도 있습니다. 닮고 싶어요. 지금까지 어떤 터키어 단어를 배웠나요? 많은 단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죠. 솔직히 최근에는 조금 쉬었어요, 공부를. 제가 좀 본업이 굉장히 바빴어가지고 공부를 좀 한동안 못했어요. 그랬더니 다 까먹었습니다.
큰일 났어. 이게 또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오래 가질 못해. 일단은 계속해서 공부 중이고 저는 정말 언젠가는 터키어로만 영상을 찍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터키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상당히 발음이 귀엽다고 좀 느꼈거든요.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솔직히 매니페스트 때문에 알게 된 단어예요. 류야라는 단어 있잖아요. 한국어로는 이런 발음의 단어는 없다 보니까 그 류야라는 그 단어가 뭔가 저는 좀 되게 귀엽게 느껴졌어. 뜻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그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건데 제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은근히 또 물어보셨더라고요. 일단 저는 88년생이고요. 한국 나이로는 올해 39살, 해외 나이로는 아직 제가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37살입니다. 근데 제 생일이 7월 달이라서 이제 38살이 되겠죠. 곧 있으면은 40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더 좋아하세요? 특별히 제가 막 좋아하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버킷리스트로 꼭 가보고 싶은 나라는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리스거든요. 그리스는 정말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꿈꿨던 나라예요. 죽기 전에는 그리스는 진짜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꼭 방문해야 할 세계 최고의 도시 세 곳은 어디인가요? 사실 제가 해외를 많이 안 다녀봐가지고 꼭 가야 된다, 최고다 막 이런 도시는 제가 추천을 못 해드리겠고 꼭 가보고 싶은 도시 세 곳을 고르라면 런던, 그리고 뉴욕, 그리고 스위스니까 취리히, 하여튼 거기도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런던은 그 분위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어. 내가 영국 드라마나 영화를 좀 많이 봤었는데 그 특유의 영국 그 어두침침한 분위기 있잖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장면들을 실제로 가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런던은 진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의 MBTI 성격 유형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흔히 묻는 질문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저는 일단 MBTI가 INTP, 원래는 INFP였는데 최근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INTP가 되었더라고요. 이 MBTI 검사하는 컨텐츠를 제가 찍었는데 편집 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아직 영상을 업로드를 못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저 혼자 편집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제가 조만간 얼른 마무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국에서 솔직히 이 MBTI가 하나의 자기의 개인 정보처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취업을 할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취업을 할 때 MBTI를 물어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MBTI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정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MBTI를 굉장히 좀 깊게 공부한 지인이 있어요. 그 지인이 이제 한번 그 MBTI로 이제 그 성격 풀이를 해준 게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구나라는 거를 보고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MBTI를 좀 약간 믿는 건 있어요. 맹신까지는 아닌데 좀 믿는 것 같아.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맞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의 개인정보처럼 그렇게 굳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 당신은 진심으로 흥미와 애정으로 터키 노래를 듣는 건가요? 아니면 터키 사람들이 당신의 영상을 보고 시청자 수를 늘려주기 때문에 듣는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터키에서 너무 많은 사랑과 관심을 줬기 때문에 듣기 시작한 것도 있기는 있어요. 저는 굉장히 유튜브 채널 자체를 오래 했지만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채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터키 콘텐츠를 찍고 나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고 제가 다른 나라와 터키를 번갈아 가면서 올려봤지만 이 터키의 관심만큼 다른 영상들은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메인이 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그거를 억지 리액션을 하거나 억지로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작한 과정은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은 정말로 좋고 또 매니페스트도 실제로 정말로 좋기 때문에 이 터키의 문화와 그 컨텐츠가 정말로 진심으로 좋았기 때문에 제가 그 터키어를 공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채널일 때부터 정말 터키 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더 잘해드리고 싶고 감사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터키 컨텐츠를 더 메인으로 찍는 게 있습니다. 다음 질문. 아브라 네렐레르 데신?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소식이 없어요? 네, 텀이 긴 거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제 채널이 저작권 때문에 채널 멤버십도 안 되고 이 수익 창출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수익 자체가 거의 나지 않는 채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돈을 벌어야 돼서 다른 또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시간이 또 좀 잘 안 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영상 올리는 게 좀 텀이 길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최대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제가. 영상 올라오는 게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금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에게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제가 될 만한 요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문제가 될 만한 뭐 과거가 있냐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뭐 성격에 하자가 있나 뭐 이런 얘기일까요?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문제가 될 만한 요소라고 하면 한 가지 제가 고해성사 할 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야! 춘식이! 이 중요한 타이밍에 어디까지 했더라? 고해성사 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갓 입학했을 때다. 한국에는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불량식품이나 뭐 이런 거부터 하고 간식거리 뭐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를 마치고 거기 막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다들 막 간식 같은 것도 사 먹고 게임도 하고 막 논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남의 집에 얹혀 살았고 용돈 같은 것도 받은 적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좀 남의 집이다 보니까 좀 잘 못 먹고 자랐어요. 거기서 이제 내 또래 아이들이 막 간식을 먹고 있는 걸 봤는데 그냥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받을 사람도 없고 너무 먹고 싶어서 찌포 한 개 훔쳐 먹은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당신은 보통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집 청소하고 간단하게 토스트나 시리얼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그리고 고양이 화장실 청소하고 출근하기 전까지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뜨개질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 늦지막히 제가 이제 일하러 갑니다.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그리고 밥 먹고 나면 뒷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고양이 보필하고 그러다가 잘 때까지 좀 시간이 나면 편집을 하거나 다시 뜨개질을 하거나 그러고 새벽에 잠이 듭니다. 정말 저는 별거 없고요. 제가 밖에 나갈 때는 출근하거나 병원을 가거나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저는 항상 집에 있습니다. 집순이라. 다음 질문. 가장 좋아하는 K-팝 그룹은 누구인가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제가 원래 막 K-팝 가수를 막 엄청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냥 연예인들 자체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호감, 비호감 요 정도였는데 진짜로 제가 막 굿즈를 사고 막 피켓팅을 해서 막 콘서트를 보러 가고 이런 걸 한 거는 방탄소년단이 처음입니다. 근데 군대를 간 이후에 제가 좀 약간 덕질을 좀 뜸했거든요. 그래서 좀 뜸해지고 난 이후로는 지금도 여전히 방탄을 좋아하지만 옛날만큼 막 엄청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한국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나 흥미로운 것이 나한테는 일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흥미로워 하실지 제가 잘 감이 안 오는데 한국인들은 좀 밥에 진심이라는 거? 왜 외국에서는 이렇게 상대방한테 간단한 인사 같은 걸 할 때 뭐 How are you? 이런 식으로 기분을 물어보는데 한국은 밥 먹었나? 로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헤어질 때도 다음에 밥 한 끼 먹자. 그냥 무조건 밥이야. 밥으로 인사를 시작해서 밥으로 인사가 끝나요. 이런 거 알려줘도 되나 모르겠는데 한국인들은 웬만해서 잘 끓기지가 않아요. 열을 받거나 뭐 이렇게 긁히거나 그런 건 잘 없는데 밥 가지고 뭔가 건드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 그 밥에 관한 속담도 많은 편이고 여튼 좀 밥에 굉장히 좀 진심이다 한국인들은.
그리고 외국 분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는 거 하나 있더라고요. 김치 냉장고. 맞습니다. 저희 김치 냉장고라는 게 있고 김치 냉장고가 각 가정마다 있어요. 심지어 뭐 한 개 이상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냉장고까지 합하면은 실제로 진짜 한 집에 냉장고가 막 두세 개씩 막 이렇게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김치 냉장고가 따로 없는데 정말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저희는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김치 냉장고 살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무엇일까요? 정말 많은데 딱 몇 가지만 꼽으라면 일단 떡볶이. 떡볶이는 진짜 한국인, 특히 여자들, 한국 여자들의 소울푸드입니다. 그리고 샤브샤브. 샤브샤브는 뭐 인생 푸드가 아닌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샤브샤브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그 샤브샤브랑 그 월남쌈. 이 월남쌈? 월남쌈 이거는 한국 음식이 아닌 건가? 근데 한국식 월남쌈인 거죠 뭐. 여튼 저는 그 한국식 월남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마라탕. 솔직히 마라탕도 한국 거 아니에요. 한국 거 아니고 중국 건데 이 중국식 마라탕과 한국식 마라탕이 차이가 있거든요. 조금 달라요. 저는 물론 뭐 중국식 마라탕을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한국에서 파는 이 한국식 마라탕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그래서 주기적으로 마라탕을 먹어줘야 돼. 자주는 먹으면 안 돼. 이 마라탕 자체가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정말 한 번씩 뭐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거나 이럴 때 한 번씩 먹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터키 드라마와 노래가 한국에서 인기가 있나요? K-드라마와 K-팝은 터키에서 일반적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매니페스트는 얼마나 유명한가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처받지 마세요. 대부분 모릅니다. 정말로 이런 해외 음악이나 해외 컨텐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거의 몰라요. 그나마 제 지인들도 제 유튜브 때문에 좀 알게 된 것이 그거 말고는 대부분 모릅니다. 그나마 아일라는 한국에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그 아일라는 조금 입소문이 났고요. 그리고 이 매니페스트도 뭐 유튜브 컨텐츠를 찍거나 뭐 해외 음악에 좀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만 알지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색깔과 노래에 대해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하늘색이에요. 뭔가 하늘색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고 편안한 느낌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늘색을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는 하늘색이 전혀 없네. 그리고 요즘 좋아하는 노래 제가 막 특별히 엄청 막 좋아하는 노래는 없어요. 기분에 따라 막 이렇게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때 막 엄청 좋아하는 노래가 막 바뀌어요. 그래서 막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는 없지만 요즘 들어 굉장히 자주 듣는 노래는 있어요. 그게 이제 로제의 턱시 틸 디 엔드라는 노래거든요. 요즘 그 노래 굉장히 꽂혀가지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 또 비슷한 질문이 있네요. 터키어에 대한 관심이 이미 있었나요? 아까도 제가 대답했지만 터키에 대한 관심은 원래는 없었고 이 리액션을 찍으면서 생겼고 그러면서 이 문화에 대해서도 알고 싶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터키어에 대한 관심도 생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터키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매니페스트 리액션 영상에서 매니페스트 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소에도 매니페스트 노래를 자주 들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가장 좋아하는 곡은 무엇인가요? 네, 실제로 저는 제 플레이리스트에도 매니페스트 곡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되나? 플레이리스트에 노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 노래를 찾지를 못하겠는데 여튼 매니페스트 노래는 다는 아니지만 제 취향의 곡들을 몇 곡은 플레이리스트에 놓고 듣고 있습니다. KTS 그거랑 스냅, 유야, 아마도르 이 정도 아마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을 거예요. 전곡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나요? 2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결혼 날짜를 반지 안쪽에다가 적어놨거든요. 24년 3월 16일 날 저희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리액션 영상을 만들기로 결정하셨나요? 사실 처음에는 방탄을 너무 좋아해서 만들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해외에 이름이 야금야금 알려지기 시작할 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방탄을 알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착각을 했던 게 그렇게 리액션 영상을 찍으면 많은 사람들이 봐줄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이제 유튜브의 벽을 느끼게 되었죠. 아, 하지 말아야 되나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제 그 영상을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구독자가 전혀 없을 때부터 제 채널에 계속 이제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을 꾸준히 남겨주시던 분이 계셔요. 지금은 구독을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여튼 제 초창기에 정말 제가 좀 의지가 많이 됐던 분이 계세요. 저에게 계속 힘을 주던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덕분에 계속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채널이고 별 볼 일 없는 영상이지만 그걸 꾸준히 봐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매니페스트의 노래에 대한 반응을 녹화할 때 한 번만 보면 충분한가요? 아니면 녹화가 끝난 후 다시 한번 봐야 하나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 번 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 리액션을 안 찍은 영상들도 참 본 게 많아요. 이 리액션을 원래 찍으면서 같이 봐야 되는데 그 리액션을 찍기까지 제가 막 그 기다리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혼자 봤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최대한 라이브나 뭐 무대 영상 같은 것도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한국어를 빨리 배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천 앱 있으면 알려주세요. 한국어를 빨리 배우는 방법이라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한국인이랑 대화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저도 지금 터키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혼자 공부하는 건 정말 안 늘어요. 이 외국어라는 거는 계속 써줘야지 이게 늘어나고 내게 되는 건데 실생활에서 이 외국어를 쓸 일이 없으면 정말로 안 늡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터키어가 계속 제자리인 이유가 실생활에서 쓸 일이 없어요. 주변에서 터키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안 느는 것 같아요. 여튼 제일 빨리 느는 방법은 현지인과 대화를 해라. 굳이 앱을 추천하자면 저는 제가 아는 외국어 앱은 그거밖에 없어요. 듀오링고. 그거 해외에서도 쓸 수 있나 모르겠네. 그게 한국어 공부가 된다면 그걸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이 질문을 왜 나한테 했는지 모르겠는데 BTS는 왜 터키에 오지 않나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BTS가 터키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나? 왜지? 그거는 저도 몰랐네요. 한 번쯤은 갔을 줄 알았는데 간 적이 없군요. 저도 BTS랑 전혀 친분이 없어요. 연결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질 못하겠네요. 혹시나 가능하시면 좀 BTS한테 한번 직접 물어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만나시게 된다면 저 아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 뮤지션들을 커플로 엮어봤는데 어때? 라고 하셨어요. 마사카 러브 제니, 하이드라 러브 로제, 데프칸 러브 리사, 노맨더 러브 지수.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지금 나온 분들 대부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블랙핑크 말고 아는 사람이라고 노맨더밖에 없는데 솔직히 제가 이 노맨더 성격이나 뭐 평소 행실이나 이런 걸 제가 모르잖아요. 저는 그냥 노래로만 접했지 뭐 어떻게 제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겉에 스타일, 그 사람들의 스타일을 밖에 못 보잖아. 내가 알 수 있는 건 그것뿐이잖아요. 그걸로만 봤을 때는 노맨더랑 지수 저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둘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잖아. 난 내가 생각하는 지수는 좀 공주 이미지거든요. 근데 노맨더는 내가 생각하는 왕자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까지의 질문들이 그 게시물에 달렸던 그 질문들이고요. 사실 제가 준비한 것도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달린 댓글이 하나 있는데 솔직히 이 댓글은 제가 그냥 무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무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 질문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무례하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은 정말 몰라서 이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찍으려고 준비를 했어요. 일단 어떤 질문이었냐면,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극심한 인종차별에 관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버스에 앉아 있으면 한국인들이 옆자리에 앉기보다는 서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나라를 가든 소수의 인종차별자들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소수의 인종차별자들로 인해서 그 나라 전체를 인종차별 나라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처음에는 무례하다고 느꼈거든요. 한국은 일단 인종차별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하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아요, 사실. 거의 찾기 힘들어요. 정말 소수의 인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시로 든 그 버스 옆자리 안 앉고 이런 거는 솔직히 그 문화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좀 가면 갈수록 한국 사람들이 좀 약간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솔직히 한국 내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좀 사회적 문제로도 좀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 옆에 가까이에 누군가가 있는 게 싫은 거야. 그냥 이게 인종차별이 아니고 한국인들끼리도 그래요. 그냥 옆에 누가 앉는 게 싫은 거예요, 내 주변에. 물론 나는 안 그래. 나는 옆에 누가 있어도 가서 앉거든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진 그런 문화 때문인 거지 절대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국인들끼리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본인한테 뭐가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끝내려고 했는데 인스타 DM으로 또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질문은 정말로 너무 감사한 질문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꼭 답을 해주고 싶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평소에 정말 궁금했던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배우다 보니 한국 역사는 조금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사극을 보면 왕조 이름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혹시 예전 한국에는 여러 개의 왕국이 존재했었나요? 왜 왕국의 이름이 계속 바뀌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사극을 보면 을사년, 임진년처럼 연도를 부르는 독특한 방식이 나오잖아요. 한국 분들은 진짜 이걸 다 외우고 계신가요? 저는 2016년이라는 숫자만 들어도 그게 몇 년 전이더라 하고 계산해야 하는데, 드라마 속 인물들은 그게 어떤 해이고 어떤 왕조 시대인지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학교의 역사 수업 시간에 오스만 제국에 대해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진짜 이런 질문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한국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한국 역사가 정말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를 관심 깊게 이걸 봐주신 게 저는 너무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한국 역사에서 왕국 이름이 계속 바뀌는 이유는 실제로 여러 나라가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식으로 세 나라가 있었던 시기를 삼국시대라고 부르고, 이후에는 고려, 조선 같은 이제 좀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극에서도 그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이 나라 이름도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오스만 제국은 하나의 국가가 오랫동안 이어진 경우라면 한국은 여러 왕조가 교체되면서 역사가 계속 이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그 사극에서 나오는 을사년, 임진년 같은 표현은 이제 육식갑자라고 부르는 좀 전통적인 연도 표기 방식이에요. 사실 지금 현대 한국인들도 이런 거 잘 몰라요.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이제 다만 뭐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뭐 역사 전공자들 그분들은 뭐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것 같고, 뭐 임진왜란처럼 좀 유명한 역사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은 워낙 많이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극 속 인물들이 바로 알아듣는 거는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그 방식으로 연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알아듣는 거고요.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똑같이 뭐 2026년, 2025년 이런 식으로 연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한국에서도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배우는데 튀르키예 분들이 배우시는 것만큼 그렇게 자세히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세계사 시간에 뭐 오스만 제국의 뭐 성장 과정, 뭐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뭐 이런 주변국에 미친 영향 등 뭐 이런 정도만 배우지 뭐 자세히 배우지는 않아요. 이걸 배우는 이유는 오스만 제국 자체가 이 세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부분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정말로 이 질문은 정말 저도 처음 받아본 질문이고, 이거는 정말 애정이 있어야만 해줄 수 있는 질문이라서 정말 저는 여기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모두 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뭐라고, 솔직히 전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일반인인데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니까 그냥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 드리려고 더 공부 많이 하고 더 열심히 영상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좀 기특하게, 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그동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 답변이 만족스러우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 이외에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한번 기회를 제가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좀 생각보다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뭐 편집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이런 콘텐츠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안녕.